아니라고 해도 그냥 수학하니까. 뭐가 떨어졌어? 이거? 네, 이거는 뭐 몰라. 자, 일단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최대한 진도를 나갈 거고요. 아무리 못 가도요. 어디까지 갈 거냐? 86쪽까지는 갈 겁니다. 왜냐면 파동에서 그게 뭐가 들어가요? 86쪽에 보면 파동의 전반사까지입니다. 파동에서 특별히 봐야 되는 것들은 파동의 굴절, 전반사, 간섭. 그럼 나와 있는 게 입자성이거든요. 근데 입자성은 생각보다는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많이 할 건 없는데 일요일반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요거 앞타임도 마찬가지, 어디까지 86주까지 진행을 했어요. 오후까지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파동 굴절까지 하시면 경희고등학교는 시험 범위가 2학기 중간고사가 다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한 주 정도 더 있으면 완전히 다 끝낼 수 있는데, 한 주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적어서, 한 주가 좀 빠져서 내가 생각했던 거는 완전히 한 바퀴 돌리는데 그걸 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는 1학기 중간 기말 다 끝나고 2학기 중간도 다 끝났을 것이고요. 기말고사 일부분이 좀 남을 거예요 아마. 뭐 그거에 나중에 조금 더 하시면 돼요. 어차피 나중에 여름방학 때 내가 좀 더 공부하실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부 준비하십니다. 다음 주에 뭐 하고 다음 주, 다다음 주 같은 경우죠. 다다음 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시험 대비가 시작되게 되면 뭐 할 거냐? 밤에 10시에 끝나고서도 필요하면 좀 나와서 시킬 겁니다. 재밌겠다. 시킨다라는 얘기를 간단하게 말하면 그거죠. 안 되는 애들, 내 공부를 내가 봤을 때 좀 안 하는 애들, 나랑 같이 나머지 공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니네만 남아서 공부시킬 건 아니고, 니네만 남아서 공부시킬 건 아니고, 나도 남아서 같이 할 거니까 어차피 같이 공부하셔야지. 볼 수 있어. 니네가 힘들고 나도 힘들어서 니네 점수 나오면 하는 게 낫죠. 그게 맞는 거죠. 그렇게 하실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바로 시작이 됐었죠, 내신 대비. 네. 근데 한 텀을 쉬고 갑시다. 우와. 다음 주 토요일날, 일요일날하고 월요일날은 수업이 없습니다. 모상은 수업이에요. 모상은 수업하는데 니네들은 한 텀만 쉬고 갈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갑니다. 자, 숙제부터 확인합시다. 어디 같이 합니까? 혜진이가 숙제 진짜 열심히 해요. 해야죠. 네. 당연히 해야죠. 보여드리고 43쪽부터 해야 되나요? 맞나요? 43쪽인가요? 그 전에 붙은가요? 43쪽부터 43쪽. 어? 아니 아니에요? 43부터예요? 그 전에도 있나요? 네, 손에도 있어요. 저희 24페이지. 24페이지부터인가요? 네. 지난 반도체를 안 했었나요? 아예 그 문제를 안 했었나요? 한 문제 계란 필요 없다. 일단 첫 번째 로 24페이지 설명할 거 있나요 혹시? 25페이지 없나? 26페이지 없나? 27페이지까지. 아까 전에 적어도 어디까지 나간다? 86초까지 나간다라고 했죠? 네. 빨리 끝나면 빨리 끝납니다. 오? 그럼 그거 2면은 무슨 말일까? 안 끝난다. 안 끝나면 더 늦게까지 한다. 지금 안 된 것 같아요. 아니 괜찮아요. 해야 돼요. 자 28페이지 갑니다. 28페이지 설명할 거. 3번 갑니까? 3번 가요? 자, 그럼 어떤 고체 에너지티 구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1, 2, 3는 각각 원자값 띠와 전도체의 경계에 해당되는 에너지 값입니다. 라고 했죠. 자, 일단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물어본다. 원자값 띠에 있는 전자는 전자의 에너지 모두 같다. 원자값 띠는 뭐야? 에너지 범위예요, 범위. 그러니까 에너지 준이라는 거 있죠. 우리가 전자 껍질이 됐을까? 전자 껍질은 뭐였어? 이건 에너지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게 에너지 D예요. 근데 에너지 D라고 하는 거죠. 전자 껍질은 특정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건데 이 전자 껍질에 쌓인 게 뭐랬어? 쌓인 게 이게 에너지 D라고 썼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에너지 D는 뭐야? 에너지 범위가 돼요. 어디부터 어디 정도까지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거기서 첫 번째 누구니? 기억. 에너지는 모두 같다? 같다 틀리 같다 다르다? 다르다. 다르다.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럼 첫 번째 그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누구야? 니은에 보시면 에너지가 E3인 전자가 존재할 수 있다.
E3라고 하는 것들은 어디야? 전도 D와 원자과 D 간격 사이에 있는 거죠. D 간격에 존재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니은 틀렸죠. D를 갑니다. 원자과 D의 전자가 전도 D로 전할 때는 D 간격 이상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 그래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D 간격 이상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전이를 할 수 있는 거지. 안 그러면 못 간다는 얘기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3번, 그러니까 우리 3번은 2번만 답이 되겠죠. 디귿만 답이 되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또 갑니다. 몇 번까지? 4번까지 해서 없으면 9번까지 갑니다. 없으면 14번까지 갑니다. 14번까지요. 없으면 17번까지 갑니다. 어? 몇 번이요? 아니에요. 혼자만 하는 거예요. 그럼 21번까지 갑니다. 32페이지 21번까지. 없으면 24번까지 갑니다. 없으면 31번까지 갑니다. 괜찮아요? 네. 진짜 없어? 네. 왜 없지? 저기요. 다 똑똑해서. 쪼그려져 있으면 다 물어보셔야 돼요. 알죠? 넘어갑니다. 43페이지죠. 43페이지 질문할까요? 44페이지 질문할까요? 45 46 47 48까지요. 없어요? 5번 한번 물어보라고요? 5번 물어본다. 이거 물어보지 왜 물어봅니까? 자, 5번에 갑니다. 일단 여기서 자 문제 보시면 5번 문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뭐 있습니까? 원형 조선이 있을 것 두 개가 있죠. 네. 근데 첫 번째 여기서 뭐 있습니까? A가 있을 것이고 B가 있는데 B가 뭐랬어?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IA, IB라고 썼어요. 얘가 I, B가 되고 얘가 IA죠. 여기까지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 있습니까?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일정하게 유지된다. 얘는 일정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데? 얘를 증가시켰대요. 증가시켰대. 그랬더니 어떻게 했는데? 이 원점에서 뭐가 되니? 자기장의 세기가 작아지다 커졌다. 작아지다 커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보셔요. 작아진다라는 뜻은 무슨 소리야? 원래 A와 B가 둘 다 여기에 자기장을 만들 건데, 즉 중심에 만들 건데 처음에 A가 있을 것이고 B가 있겠지. 근데 내가 얘를 증가시켰더니 작아진다는 얘기는 서로 더해지는 거야, 빼지는 거야? 빼지는 거지. 그럼 처음에 어떻게? 얘네들의 방향은 같은 방향, 반대 방향. 아예 반대만요. 반대 방향이 됐어야지 뭐가 됩니까? 서로 약해지겠다는 얘기죠. 네. 이해됩니까? 그럼 처음에 누가 컸어야 돼? A가 컸어, B가 컸어? IB. 그렇지, B가 커야 되겠죠. 그래야 뭐 할 수 있어? 얘가 일정한 상태에서 얘가 커지면 점점 작아지겠죠. 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런데 두 번째, 다시 커진다는 얘기는 인제는 어떻습니까? 이제 A가 B보다 뭐가 됩니까? 커져야 돼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지금 A가 어디로 갔어? 이렇게 갔었죠. 맞아? 그럼 A에 의해서 나 어떻게 됩니까? 오른손에서 엄지가 뭐랬어? 전류, 이게 자기장의 방향이었지. 네. 그럼 A에 의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B에 의해서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요. 나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되죠. 들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는 거니까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야 되겠지. 네. 그럼 전류는 어떻게 돼? 이렇게 흘러가야 맞는 거고요. 맞습니까? 네. 그러면 잘 보셔요. A가 있고 B가 있을 때 처음에는 반대 방향이니까 빼질 거야. 근데 처음에는 얘가 더 셌었고요. 그 다음에 시간제는 어떻습니까? 얘가 더 세진 거죠.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면 첫 번째 기억부터 갈 거예요.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무슨 방향? A 방향, B 방향? B 방향 되겠죠. 두 번째 갑니다. B를 봤을 때 B가 더 크다. 맞아 틀려? 맞지 않아요. 왜 맞지 않아요? 왜 맞지 않아요? 왜 맞지 않아요? 처음에 뭐야?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골라라 물어봤잖아. 네. 그럼 처음에 0초일 때를 B를 본 거지. 그럼 내가 0초일 때 이거 좀 내가 잘못 쓰긴 했다. 여기는 아니겠죠. 잘 보면 어떻게 돼?
여기가 IB가 되는 건 맞아요. IB는 안 변했으니까. 근데 새로운 A가 어떻게 됩니까? 더 크죠 이제. 근데 내가 뭘 물어봤어? 처음 상태를 물어본 거예요. 그럼 누가 크다고? A가 크다, B가 크다? B가 더 크죠? 네. 그럼 D가 0.1 대 도선 중심 5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종이면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다, 들어가는 방향이다. 나온다. 자 봐봐. 임동혁 봐봐. 누가 더 셌어요? B가 더 셌죠. B에 의한 건 노란색, 주황색, 주황색. 그럼 들어가는 거 나오는 거? 들어가는 방향. 그래서 누구야? 5번에서 D가 틀린 말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네. 됐니? 네. 갑니다. 네. 4번은 지금 4번의 D급 겁니다. A를 중심으로 동심원 형태의 자기력선이 그려진다고 했어요. 4번에. 됐습니까? 그럼 4번의 D급 같은 게 됩니까? 동심원을 보면 첫 번째 A가 있을 것이고요. B가 있죠. 이렇게. 근데 얘네들의 방향은 같은 방향이래, 반대 방향이래? 같은 건 자, A와 B가 같은 크기의 조류가 같은 방향 흐른다고 썼지? 그럼 잘 봐. 이 가운데는 뭐야? 자기장의 세기가 0인 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만약에 이게 그냥 점으로 봅시다. 점. 그럼 얘가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이 되죠.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되죠. 그럼 여기서 자기장이 이렇게 갈 건데 이렇게 가서 서로 상쇄되지. 네. 그럼 얘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동심원 형태가 되려면 이 상태가 계속 커져야 되는 거잖아. 맞지? 이렇게.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얘네들이 서로 동심원 형태의 자기력선이 그려지는 게 아니라 타원 구조 뭐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해야 돼요. 이해돼요? 조랭이 될 수도 있어요. 됐습니까? 자, 괜찮으시면 50페이지 갑니다. 9번까지 갈게요. 8번이요? 8번에 갑니다. 자, 8번에 보시면 일단 무엇입니까? 자, 그림은 길이가 ED, D인 두 솔레노이드 AB를 축이 X축에 오도록 겹쳐놓고 두 전원장치와 스위치 PQ를 연결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됐어요? 근데 이게 디귿이 좀 잘 안 보이긴 해요. 디귿이 좀 잘 안 보이긴 합니다. 근데 감은 횟수는 AB가 똑같고 스위치를 닫았을 때 AB의 흐르는 전류시기와 방향은 같다라고 됐죠? AB의 중심은 X는 0에 있고요. X는 여기서 자기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물어봅니다. 자기장의 세기는 Q만 닫았을 때가 P만 닫았을 때보다 크다라고 됐을 거예요. 지금 현재 보니까 어떻게입니까? A가 있을 것이고요, B가 있을 거지. 근데 A는 어디에 연결됐니? P에 연결됐고 B는 Q에 연결됐죠. 그럼 다시 말하면 P를 닫았을 때 생기는 것과 Q를 닫았을 때 생기는 자기장을 볼까? 솔레노이드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K 더블 프라임 곱하기 NI가 되죠. N은 가문수죠. N은 무슨 가문수야? 단위 길이당 가문수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어떻게 돼? 거기 가문수가 같대 달래? 같죠. 전류색이 똑같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길이가 똑같이 다르니. 달라요. 길이가 다르다는 게 누가 크다는 얘기야? 단위 길이당 가문수는 B가 더 큰 거죠. B가 크다라는 얘기는 P만 닫았을 때보다 Q에 닫았을 때가 더 세다라는 얘기죠. 예. 이해돼요? 예. 두 배 정도 커져야 될 거예요. 그럼 기업은 맞았죠? 맞겠죠. 자기장의 세기는 Q만 닫았을 때가 P만 닫았을 때보다 크다라는 게 맞겠죠. 그다음 두 번째 니은 겁니다. 자기장의 세기는 PQ 모두 닫았을 때가 P만 닫았을 때 2배이다. 자 보셔요. P를 닫았을 때 자기장의 세기는 1이라고 얘기를 하면 얘는 얼마입니까? 2죠. 네. 왜냐면 가문수가 2배가 된 거니까. 맞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얘네들은 같은 방향이라며. 감은 것도 같은 방향, 전류도 같은 방향. 그러니까 얘네들도 같은 방향으로 생기지. 그럼 두 개가 더해져요, 빼져요? 네. 더해지면 합이 얼마 됩니까? 3이 되겠죠. 그럼 몇 배가 돼야 돼요? PQ 모두 닫았을 때가 P만 닫았을 때, P만 닫았을 때보다 두 개를 닫았을 때가 3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왜 웃었어? 왜? 제가 좀 오면했어요. 괜찮아. 3배를 하면 되지. 네. 됐어? 그다음 그 세 번째 누구야? PQ를 모두 닫았을 때 자기장의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다. 이 감은 방향이 좀 잘 안 보여요. 근데 이것은 그냥 뭐야? 답이 8번에선 1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건 플러스 X 방향이다라고 해서 그냥 감는 방향 그냥 그대로 보셔요. 이건 문제가 조금 잘 안 보이긴 해요. 됐어? 왜? 그냥 모르지 내가 정확히는 안 보였으니까 나도. 그래서 일단 누구야? 8번에서는 누굽니까? 기억 니은만 잘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원래 그림이 잘 보면 조금 크게 그렸긴 해야 되는데
있으면 요거 잘 보셔요. 이렇게 감긴 것과 이렇게 감긴 게 달라요. 감긴 방향이 다르지. 그럼 전류가 똑같이 이렇게 흘러가도 얘는 이거잖아. 네. 이쪽이 N극이 되는 거고 이쪽이 S가 돼야 돼요. 이제 이게 아니라 이게 되죠. 그럼 이쪽이 N극 되고 이쪽이 S극 되니까 감긴 방향을 잘 보셔야 돼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걸 갖고 뭘 찾아낼 거야? 자기장의 방향 찾으셔야 돼요. 8번 이해됐습니까? 네. 됐어? 추출이 됐어? 오케이, 넘어갑니다. 10번부터 13번까지 갑니다. 13번까지 없어요? 넘어갑니다. 그럼 누굽니까? 17번까지 힘들어? 오케이, 난 괜찮아. 네. 17번까지 갑니다. 몇 번? 14, 15, 16 갑니다. 13번 갑니다. 자, 그러면 같은 세기의 전류가 흐르는 무한히 긴 직선도선 AB가 X, Y 평면에 나란히 놓여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P, Q, R은 X축 위의 점으로 R은 AB를 잇는 직선도선의 중심에 위치합니다. 라고 됐었죠? 자, 문제에서 AB 사이의 자기장이 0인 곳은 없대요. AB 사이의 자기장이 0인 곳이 없대요. 이건 뭐야? 하는 방에가 여기서 A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대요? A가 위로 흘러가고 있어. B는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왜? 위로. 왜 웃어? 내가 웃겼어? 아니 아니. 왜? 그럼 얘는 어디로 가야 돼? 같은 방향일 때 얘가 0인 곳이 있지. 근데 같은 방향이 아니니까 어디 없겠지. 됐어요? 그럼 다시 말하면 A와 B는 자기장의, 그러니까 전류의 방향이 같은 방향, 반대 방향? 반대 방향이 되어야 돼요. 이해됩니까? 네. 그럼 일단 첫 번째 거기서 보십니다. 자, 자기장의 세기는 Q에서보다 아래에서가 크다. Q에서보다 아래에서가 크다. 그럼 좀 이따 냅두고요. 두 번째, P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XY 평면을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전류의 세기가 같다 다르다 지금 이제? 같다. 같죠? 여기가 I가 흘러가요. 여기도 I가 흘러가요. 여기서 자 그릴게요. 여기가 R이고요. 여기가 P고요. 여기가 Q입니다. 됐죠? 네. 그러면 첫 번째 디귿은 그냥 볼 수 있겠네요. 디귿은 어떻게 했습니까?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Y 방향이 아니라 무슨 방향? 마이너스 Y 방향이 되겠죠. 그럼 디귿은 틀렸죠? 네. 뒤에는 겁니다. P에서 나오는 자기장의 방향은 P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XY 평면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다. 씁니다. A에 의한 거 주황색 나와요. 들어가요. 이거니까 나오지? 네. 나오니까 됩니까? 동그라미 X. 얘는 X죠? 네. X가 되죠. 됐습니까? 네. 근데 얘는 거리가 이만큼이 되고요. 얘는 거리가 얼마 됩니까? 이만큼이 돼야 되지. 와우. 둘 다 전류의 세기가 똑같은 거야. 아이고. 우리가 자기장의 세기 어떻게 구한다? B는 K 곱하기 R 분의 I가 되죠. 네. 둘 다 I 똑같은 상태인데 거리는 얘가 가까우니까 얘는 누구야? 나오는 방향이 돼야 되겠죠. 네. 그럼 니은은 맞아요, 틀려요? 네. P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XY 평면을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기억합니다. 자기장의 세기는 Q에서보다 R에서가 크다. 틀려요. 자, 거리부터 일단 보실게요. Q가 가까워야 뭐래요? 가까워요. 가깝죠? 예를 들어 숫자를 그냥 합시다. 숫자가 제일 편하긴 하니까 얘가 얼마로 할까요? 얘가 1. 2라고 합시다. 숫자 편하니까 얘가 2라고 합시다. 됐죠? 네. 그럼 여기를 1이라고 할게요. 네. 괜찮아요? 네. 상관없죠? 네. 그럼 얘가 어떻게 될 거냐? 씁니다. 첫 번째 A에 의한 거 얼마입니까? A에 의한 거 I. 1분의 I죠. 맞아요? 네. 얘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2분의 아니죠. 2의 1이니까 3분의 I죠. 그럼 얘네들 같은 방향 반대 방향? 반대 방향. 자기장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 같은 방향. 같은 방향 더해지죠. 이게 누구니? 이게 Q점이야. 그럼 얼마 됩니까? 3분의 4I가 되죠. 됐습니까? 여기 가운데 갑시다. 2분의 I가 되고요. 얼마 됩니까? 2분의 I가 되죠. 그럼 얼마 됩니까? I. R점에서는 3분의 3I가 되겠죠. 누가 커요? Q가 더 커요. 즉 다시 말해 거리가 가까운 게 있는 것 때문에 더 커요. 그래서 14번에서는 답이 니은만 답이 될 것이고요. 됐습니까? 그다음에 15번에 갑니다. 그림과는 전류가 흐르는 무한히 긴 직선 노선이고 나는 가의 일부분을 원형으로 한번 구부리는 과정을 나는 나의 도선을 한 번 더 구부려 원형 도선 부분을 두 겹으로 만든 도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P는 직선 도선부터 거리 D만큼 떨어진 점으로 나다에서 원형 도선의 중심이 됩니다. 알았었죠?
그럼 일단 첫 번째 자기장의 세기는 가와 나가 서로 똑같다. 맞을까 틀릴까? 뭐 어떻게 맞아요? 맞지 않죠. 왜냐면 일단 가에서는 어떻습니까? 직선 도선만 있죠. 가에서 뭐가 존재한다? 직선 도선만 존재하는 거지. 그럼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이잖아, 맞죠? 이게 가예요. 이게 누굽니까? 여기서 그렸어요. 근데 회전을 이렇게 시켜서 간 거예요. 회전을 시켜서 간 거예요. 그다음에 얘가 다는 어떻습니까? 한 번 감고 또 감았어요. 이렇게 됐죠? 근데 얘가 어떻게 돼? 이렇게 감은 거예요. 이렇게 두 번 감은 거예요. 그럼 전류가 얘는 어떻게 돼? 이렇게 흘러가면 얘는 가서 이렇게 가죠. 전류가 가서 돌아올 거니까. 여기까지 돼요? 그럼 여기서 가면 첫 번째 얘는 여기서 있을 것이고, 그럼 여기를 보다 여기. 얘는 직선 도선의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니까 나오는 방향이죠. 원형 도선 이거니까 나오는 방향이죠. 둘 다 나오는 방향이 맞아 틀려? 맞으니까 어떻게 할 거야? 두 개가 더해지겠죠. 그럼 얘 단독으로 있을 때보다는 얘가 더 세지는 게 맞네? 이해됩니까? 그럼 첫 번째 기억 봅니다. 뭐 있습니까? 자기장의 세기는 가와 나가 서로 똑같다? 같을 수가 없죠. 니은에 갑니다. 자기장의 세기는 다가 나의 2배이다. 다가 나의 2배이다. 됐어? 잠깐만, 다가 나가 2배이다. 개수를 따지면 잠깐만. 정확히 따지면요. 자기장의 방향은 나오는 방향, 디귿이 맞는 얘기죠. 우리가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다는 나의 도선을 한 번 더 구부려서 원형 도선 부분을 두 겹으로 만든 도선을 나타낸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에서 P는 직선 도선으로부터 거리가 D만큼 떨어진 점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는 나는 원형 도선이 하나 있을 것이고 다는 뭐가 됩니까? 솔레노이드가 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는 지금 원형 도선 하나로 보는 거고, 다는 누구니? 직선 도선과 솔레노이드가 같이 있는 거라고 지금 보시는 거죠. 그럼 당연히 어떻습니까? 다가 나의 2배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네요. 됐어요? 다시 말하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같은 경우 계산할 때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생각합시다. 예를 들면 얘도 그냥 솔레노이드라고 생각하고 얘도 솔레노이드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기장의 세기는 B는 I 곱하기 N이죠. 그럼 얘가 한 번 감았어. 얘 몇 번 감았습니까? 근데 길이가 똑같아달라요. 폭이 달라지죠. 달라진다는 얘기 결과적으로 누구니? 얘가 2배만큼. 아니면 얘 이렇게 생각합시다. 만약에 거리가 똑같다고 그냥 합시다. 됐죠? 그럼 얘는 누가 들어가요? 직선 도선에 의한 것과 그 다음에 원형 코일에 의한 거죠. 얘도 직선 도선과 코일에 의한 거죠. 맞아요? 여기까지? 그럼 여기서 만약에 얘가 그냥 2배라고 할게요. 얘가 2번 감았으니까 그럼 얘가 1, 얘가 2죠. 맞아? 근데 얘는 얼마 있겠죠? 얘도 얼마 있겠죠? 2개가 더해집니다. 근데 얘가 2배가 돼요? 그러진 않겠죠. 됐어요? 그럼 여기서 어떻습니까? 니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자기장의 세기는 다가 나의 2배이다라고 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디귿만 답이 되게 맞겠네요. 자, 16번 갑니다. 그림 가는 같은 종이면에 놓인 직선 도선과 원형 도선의 일정한 세기의 전류가 흐르는 모습을 나타낼 것입니다. 원형 도선의 반지름은 R이고, 문제 다 읽어봤지 얘들아? 어디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0이야? 어디 떨어뜨려 놨을 때. 자, 이렇게 원형 도선이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도선이 직선 도선 존재하죠. 어디 있을 때? 아래 떨어졌을 때. 됐어. 이때가 자기장의 세기가 0이야. 그래프상에서 맞죠? 그럼 일단 여기서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된다는 얘기, 전류가 이렇게 흘러갔죠. 원형 도선 때문에 어떻게 돼? 나오는 거지. 나오는 걸로 할게요.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된다는 얘기는 이거 어떻게 돼? 얘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직선 도선 생겨야 되겠지. 그럼 어떻게 돼? 이 방향일까? 이 방향일까? 이 방향으로 가야 들어가는 거겠죠?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야 되겠죠. 그럼 첫 번째, 직선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A이다. 맞아 틀려? 맞아요. 니은 겁니다. 직선 도선과 원형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똑같다.
자 보셔요. 원형 도선 어떻게 된들었어? 원형 도선 K 프라임 곱하기 R 분의 I가 되죠. 네. 직선 도선은 K 곱하기 R 분의 I가 되죠. 네. 얘의 자기장 세기와 얘의 자기장 세기가 같아요. 맞니? 맞아? 그러니까 자기장이 합이 0이 된 거지. 네.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R 지워진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 K 프라임과 K가 다르죠. 네. 다시 정리하면 어떻게? K 프라임 곱하기 I 원형 도선 K 곱하기 I 직선 도선이에요. 이게 같은 거잖아. 그럼 이게 같다라는 게 뭔 소리입니까? 결국엔 원형 도선과 직선 도선의 전류는 K 프라임과 K 값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잖아. 네. 근데 얘네들이 같다 다르다. 다르니까 뭐 한 거야? 프라임을 따로 준 거잖아. 맞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같은 경우는 같지는 않아요. 니은은 맞는 얘기 틀린 얘기? 틀린 얘기. 디귿입니다. D가 2에 될 때 원형 도선의 중심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조리면의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다. 내가 이걸 어떻게 했어? 뒤로 뺀 거야 이렇게. 뒤로 뺐어. 뒤로 뺐다는 게 뭔 소리야? 도선에 직선 도선에 의한 게 세졌어, 약해졌어? 약해졌어요. 약해졌지? 네. 그럼 노란색이 세진 거야, 약해진 거야? 약해진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럼 거기서 들어가는 방향, 나오는 방향. 나오는 방향이 되겠죠? 잘 봐봐, 잘 봐봐. 지금 현재 보면 직선 도선에 의한 게 무슨 색이야? 나와. 직선 도선에 의한 게 무슨 색이냐고. 노란색이야. 원형 도선에 의한 건 주황색이야. 지금 이 지점에 놨을 때 직선 도선과 원형 도선이 서로 똑같은 거야, 크기가. 네. 그럼 얘가 뒤로 얘가 2R로 변했어. 2R로 변하면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은 세진 거야, 약해진 거야? 약해진 거예요. 약해져야지. 네. 그러면 노란색이 약해졌대. 네. 주황색은 그대로고. 그럼 누구의 힘이 더 센 거야? 주황색이 세니까 주황색 때문에 나오는 방향이 형성돼야 된다고요. 이해됩니까? 네. 그러니까 답이 누굽니까? 디귿은 틀렸겠죠. 기억, 니은, 디귿 중에 기억만 답이겠죠. 이해되셔요? 넘어갑니다. 자, 또 몇 번 할까? 18, 21. 18, 21. 되십니까? 네. 없어요? 네. 지금. 넘어갑니다. 25번까지요. 22, 24, 22번 갑니다. 그러면 하드디스크의 정보를 저장하는 원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헤드에 형성되는 자기장의 방향에 따라 플래트에 고정된 강자성 물질이 정렬되는 방식의 정보가 저장되는 거죠. 그럼 일단 거기서 첫 번째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골라라 물어봤는데 기억합니다. 상자성을 이용해도 정보를 저장할 수 있어요? 물론이죠. 외부 자기장이 없어지면 자성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모양, 즉 일정 형태를 갖고 있는 게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정보가 없어진다라는 얘기니까 기억은 틀렸어요. 니은 겁니다. 강자성 물질이 외부 자기장에 나란한 방향으로 정렬되는 성질을 이용해서 정보를 기록한다. 얘 맞고요. 이게 누구야? 방금 얘기했던 하드디스크에 정보가 기록되는 방식입니다. 네. 그다음 디귿 갑니다. 저장된 정보는 헤드에 자기장이 형성되지 않고 곧바로 사라진다? 이건 강자성체를 쓰는 거죠. 강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이 없어져도 정보가 기록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상자성을 못 쓰는 이유가 지금처럼 없어지니까 상자성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자성을 쓰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죠. 됐습니까? 예. 오케이. 일단 24번 갑니다. 그림 가봐 같이. 금속고리 수직으로 실험에다 넣고 고리 앞에 자석을 해놓았다. 이후 그림 나와 같이 자석을 빠르게 움직여 고리와 멀어지도록 했다. 가에서 고리 내부의 자기 선속은 빵이다. 빵이야, 빵이 아니야? 빵이 아니에요. 빵이 아니죠. 왜 빵이 아니야? 어차피 자기장이 형성이 됐지. 얘들아, 전자기 유도는 뭐에서 만들어지는 거니? 변화가 있어야 생기는 거지. 네. 그럼 다시 말하면 코일이 있을 것이고 자석이 있어. 네. 그럼 여기는 자기장이 나와 안 나와? 나오겠지. 나오든 들어가든 하겠지. 근데 중요한 건 코일 속을 들어가는 게 있다는 게, 움직이는 게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근데 변화가 안 생겼으니까 여기서 유도 전류가 안 생기겠죠. 네. 근데 나는 어떻습니까? 도망갔다는 얘기 뭔 소리야? 변화가 있다는 얘기지. 예. 그럼 첫 번째 기억은 어떻게 돼? 코일 내부의 자기 선속은 여기다 틀렸고요. 네. 니은 나에서 고리는 자석 쪽으로 끌려간다? 맞아요. 자석과 코일이 멀어졌어? 가까워졌어? 멀어졌어. 멀어지면 어떻게 하라고? 예. 당기라고. 됐습니까? 방해를 하려면 당길 수밖에 없으니까 니은 맞고요. 나에는 고리에 전류가 흐른다 안 흐른다? 흐르겠죠. 유도 전류가 흘러가야죠. 네. 됐습니까? 틀렸다고요. 틀렸죠. 기억이. 가에서 고리 내부 자기 선속 빵이 아니라 있다고. 변화가 없는 거지 자기 선속은 있다고. 자기장은 형성돼 있다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유도 전류가 생기려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변화가 없으니까 안 생기고. 이해돼요? 자기 이력서는 있을 거 아니야. 어차피 자기장 자석에서 나왔으니까. 근데 자기장에서 나왔으니까 코일 속에 들어가는 자기 이력서는 있을 건데 그놈의 변화가 없으니까 유도조류가 안 생겼다 라고 봐야죠. 됐어요? 30번까지 한다. 많이 만나요. 이따가 시간이 돼야 돼요. 쉬는 시간도 안 네. 지금 쉬는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갑니다. 자, 30분까지요. 없어요. 넘어가자. 34번까지 갑니다. 34번까지요. 없어요? 쉬는 시간까지 안 보여야 되는 거 있어요. 34번까지요. 없어요? 미스터 권 없어? 넘어갑니다.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손톱도 없어요. 미스터 권 왜 이렇게 힘이 없어? 힘들어요. 힘들어? 난 괜찮아. 왜요? 갑니다. 왜요? 2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갑니다. 자, 37번까지 갑니다. 37번까지요. 35번? 35번에 갑니다. 자, 그림과 같이 용수철 자석을 용수철에 매단 연직 방향으로 세워놓은 코일 위에 놓고 진동시켰다. 나는 자석이 진동하는 동안 자석과 코일 사이의 거리 D를 시간에 따라 나타나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서 어떻게 돼? 얘가 왔다 갔다 변화됐네. 자석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있어? 여기 용수철이죠. 그 다음에 여기 뭐 있대? 요렇게 뭐 있대요. 됐죠? 그럼 여기는 당연히 유도전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생기겠지. 그렇죠. 근데 거기서 보니까 맨 처음에 D, 즉 얘네들 사이의 거리 D가 그래프가 컸다가 작아졌다 이렇게 점점 작아지겠지. 네. 그럼 진동하는 게 작아지는 건 뭐야? 여기서 무슨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전환된다? 운동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죠. 됐습니까? 무슨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뀐다?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첫 번째 기억. 역학적 에너지는 점점 작아진다. 맞아 틀려? 맞아요. 왜? 아니에요. 맞죠? 전기 에너지가 생산됐으니까. 됐습니까? 왜? 맞죠? 틀렸던 말은 안 했잖아요. 맞죠? 니은 갑니다. T1일 때 자석은 코일에 미는 힘이 작용한다. 맞아요. 다가오는 거니까 미는 힘이 맞죠? 네. 디귿 갑니다. T2일 때 코일은 자석에 의한 유도 전류가 흐르잔다. 맞아요. 맞지. 보셔요. 얘는 어떻게? T2일 때는 어떻게 돼? 그냥 얘가 딱 여기 정지됐을 때죠. 네. 어쩌야지 생겨요? 저기 녀석이 움직여야 돼요. 변화가 있어야 생기겠죠. 당연하죠. 근데 여기는 딱 어떻게 돼? 정지. 거리가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다가오거나 멀어지지 않고 딱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T1이라고 하는 건 변화되고 있는 과정이었고 네. T2는 어떻게 딱 멈춘 그 순간을 얘기를 해요. 맞아요. 그때는 안 생겨요. 그렇습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맞겠네요. 네. 흐르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맞겠네요. 됐습니까? 예. 네. 37번까지 갑니다. 괜찮아요? 예. 넘어갑니다. 41번까지 갑니다. 없어요? 없어요? 45번까지 갑니다. 니네 반은 숙제가 좀 많았죠? 예.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그렇다고 근데 이제 43번만 43번 할 때입니다. 자, 그림 가하나는 원형 도전과 솔렌을 아직 문제 안 푼 사람 빨리 읽으세요. 자, 43페이지 43번. 그림가는 원형 도전과 솔레노이드의 단면 이 x, y 평면에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는 x, y 평면을 위에서 바라본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원형 도전과 솔레노이드의 단면은 반지름 같으며 두 도선의 같은 색의 전류가 흐릅니다. B, D는 각 도선의 중심이고 A, C는 x, y 평면에 있는 원과 솔레노이드 내부의 점으로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같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A와 B에서 자기장의 색은 서로 똑같다? 아니에요. 같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일단 자기장의 색이 B, 원형 도선은 어떻게 된다? 거리가 B는 K 프라임 곱하기 R 분의 I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거리에 따라 달라진다가 되는 게 맞고요. 네. 그러니까 기억은 맞아 틀려? 서로 같아 틀렸죠? 틀려요. 솔레노이드 내부에서는요. 솔레노이드 내부 무조건 똑같아요. 자, 이렇게 보셔야 돼요. 솔레노이드 내부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얘는 이 자기장의 세기가 A
같다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솔레노이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있다고 생각하면 얘가 자기장이 형성이 되죠. 자기장이 형성이 되죠. 맞죠? 네. 그럼 여기서 같은 이 내부에서는 항상 세기는 똑같다라고 생각하셔. 그럼 어떻게 돼? B는 뭐야? K 더블 프라임 곱해 NI죠. 네. 거리에 대한 크기가 달라진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내부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거야. 이해됩니까? 네. 디귿금이나 자기장의 세기는 C에서가 A에서보다 크다. 맞아요. 당연히 그러겠죠. 네. 왜냐면 일단 원형도수 즉 K와 K 그러니까 여기 있는 K to K 요런 거 어디 갔니 여기 거 여기 K 더블 프라임 얘가 더 커요.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솔레노이드가 어차피 누구 때문에 자기장이 생성됐어? 전기 전류. 전류 때문에 생긴 거지. 네. 근데 얘는 어떻게? 첫 번째 위에 있는 원형도수는 전류가 하나만 흘러간다고 생각하면 네. 밑에 있는 솔레노이드는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같이 이제 몰려서 영향을 주는 거잖아. 네. 당연히 누굽니까? 솔레노이드가 더 커요. 됐습니까? 괜찮아 지금 45분까지. 없어요? 네. 넘어갑니다. 자 51번까지요. 없어요? 네. 모르는 게 없는 거야? 아니면 물어볼 게 없는 거야? 56번까지요. 물어볼 게 없구나 니네가. 자 61번까지요. 지로가 61번까지 없어요? 네. 67번까지 없어? 없어? 됐어 그러면? 네. 자 갑니다. 파동 들어옵니다. 아, 딴반은 아직 안 오늘 딴반은 한 번도 안 사줬는데 이번에. 괜찮아요. 저 일요일날 안 사줬고요. 오늘 이거 앞타임에도 안 저희 좀 사줬는데. 달라요. 저희 저희가 좀 더 있을게요. 특별하잖아요. 어? 저희가 좀 더 특별하니까. 똑같죠? 조용히 있을게요. 사달라는 소리 안 하더라고요. 안돼. 대신 쭉 뭐지 똑같은 걸로 사야 돼요. 하나죠. 다른 거 사갖고서 막그 고르느라고 시간을 네. 보내서 저만 봐. 하나죠. 이따가 합니다. 이따 쉬는 시간. 준비하세요. 네. 일단 쭈쭈바 하나 먹을 거거든요. 쭈쭈바 말고 오늘은 마지막 날이니까 그러니까 콘 먹을 거냐고. 좀 더 맛있는 뭐 먹을 건데? 그러게요. 그냥 쭈쭈가 뭐. 하긴다즈. 나도 안 못 먹는데. 하긴다즈 나도. 일단 나라도 일단 쭈쭈바 하나 하세요. 오이에 오 예스. 됩니다. 자, 64초 갑니다. 64. 오늘 해야 될 게 많습니다. 가야 될 길이 많아요. 니네가 집중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내가 분명 얘기했죠. 일찍 끝나면 일찍 끝난다. 그럴 일이 없다.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안 끝나면 집에 더 간다. 간다. 전 좋아요. 난 지하철이 늦게 있다. 왜요? 전 집이 가까이 있다. 지하철 못 있어. 지하철 몰이 끝나는 시간이 그렇게 이동이 있어. 오늘은 SNS에서 잘 이해해주는 재민이 지금 안 나오는? 직생. 왜? 우리 집 겁나 먼데? 괜찮아요. 여기서 우리 집이 제일 멀걸? 저도 몰라요. 여기 우리 집이 제일 멀걸? 그럴걸? 깜다. 지하철 1호선 타면은 지하철 1시간만 거의 1시간 되던데. 와. 근데 왜 오세요 여기까지? 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너 멀잖아. 수업하기로 했으니까. 취업이요. 수업하기로 했으니까. 갑니다. 네. 자, 64쪽 갑니다. 파동과 정보통신이라고 했죠. 자, 파동 보시면 파동은 용수철이나 물과 같이 물질의 한 부분에서 생긴 진동이 전달되는 현상을 보고 파동이라 불러요. 잘 봐. 깜짝이야. 뭐 했어? 쳤어요. 내가 여기 쳤지. 쳤다는 얘기는 뭐야? 여기 있던 진동이 소리를 흔들어서 너네들의 귀에 들어간 거지. 그 귀에 있는 구멍을 흔들면서 소리가 도달한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내가 뭐 한 곳에서 생긴 진동이 우리한테 갔어. 이게 파동이야, 됐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이걸 쳤는데 우주에서 쳤으면 소리가 들릴까 안 들릴까? 안 들려요. 왜 안 들려요? 공기가 없다. 공기가 없다는 얘기 뭐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음파라는 진동을 전달해 주는 물질이 없다는 얘기잖아, 맞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첫 번째 파동이라고 하는 것들은 용수철, 물과 같이 물질의 한 부분에서 생긴 진동이 전달되는 현상을 보고 파동이라 불러요. 그리고 두 번째 매질이라고 했죠. 매질. 매질은 뭐야? 파동을 전달해 주는 물질을 보고 얘기를 합니다. 됐어요? 얘들아, 내가 만약에 지금 현재 여기서 저기 끝까지 줄을 매달아놨어. 이걸 흔들었어. 와. 그럼 어떻게 돼? 흔들려요. 그럼 이렇게 흔들린 게 여기서
처음에 볼록 올라와 있던 게 쭉 가는 것처럼 보이죠? 네. 그러면 실제로 어떻습니까? 여기서 내가 리본을 묶었다고 생각합시다. 이 리본이 어떻게 돼? 내려와요. 가요? 아니요. 위로 갔다 내려오기만 하죠. 즉 다시 말하면 매질은 이동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는 거죠.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리에서 뭐만 한다? 진동만 한다. 거기 적혀 있죠. 뭐라 씁니까? 진동만 하고 뭐가 없다? 이동하는 건 없어요. 그럼 뭐 한대? 제대로 진동만 하고 뭐만 전달할 거야? 에너지만 전달해 갈 거다. 됐습니까?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파원은 파동이 발생한 지점을 파원이라고 불러요. 됐어요? 네. 혹시 진원이라고 들어봤어? 진원? 네, 진원이 뭐야? 발생한 지점. 그 지진이 발생한 지점. 지진도 뭐야? 파동이잖아. 그러니까 파동이니까 거기서 시작된 것, 진원이라는 것처럼 파원을 보고 얘기를 해요. 자, 밑에 갑니다. 전자기파의 경우 매질이 없는 공간에서도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으로 파동이 전파된다라고 쓰는데 일단 첫 번째 시험에 나올 건 아닌데 그냥 듣기만 하세요. 자, 탄성파라는 말이 있을 것이고요. 비탄성파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탄성파는 뭘 보고 탄성파라고 하냐? 매질이 있어야만 전달되는 놈을 탄성파라고 불러요. 근데 비탄성파는 당연히 어떻습니까? 매질이 없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됐습니까? 그럼 얘는 뭐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얘는 빛. 그럼 전자기파. 이게 누구야? 이 두 가지가 비탄성파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됩니까? 자, 그다음 두 번째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요거 말고 하나 더 봅니다. 자, 평면파라는 말도 있고요. 그다음에 구면파라는 말도 있어요. 평면파가 뭘까? 파동이 퍼져나갈 때 면이 그러니까 평면으로 된 게 평면파라고 하고요. 구면파는 면이 구 모양, 구형으로 형성되는 걸 보고 구면파라고 불러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수조가 있어. 물을 내가 채워놨다 얘들아. 근데 막대기를 이렇게 놓고 출렁출렁 위아래로 흔들었어. 그럼 물이 가 안 가? 안 가요. 가죠? 이렇게. 그럼 요 면이 어떻게 돼? 구야 아니면 직선이야? 직선. 그게 이게 평면파예요. 됐어요? 이게 평면파고 구면파는 어떻게입니까? 내가 똑같은 수조에 물을 담아놓고 한 방울 떨어뜨렸어. 그럼 어떻게 돼? 물이 동글 가겠죠. 이게 무슨 구면이죠. 그래서 구면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파면의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요. 얘는 멀리 갈수록 에너지가 커질까 작아질까? 작아져요. 즉 다시 말하면 갈수록 넓은 곳에 에너지를 갖다 줘야 되지. 그럼 적어지는데 평면파는 에너지가 변하는 거 없어요. 원래는. 됐죠? 근데 레이저 같은 거 있죠. 레이저는 거의 누구하고 비슷해요? 평면파하고 비슷해요. 얘들아, 내가 프레시를 놓고요. 그다음에 레이저를 놨어요. 누가 더 멀리까지 가요? 레이저 멀리 가요. 빨간색 레이저가 훨씬 더 멀리 가죠. 왜 그럴까요? 얘가 빛을 모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에너지가, 즉 다시 말하면 원래 공기가 없다면 얘네들은 아주 멀리까지 갈 거야. 근데 공기가 있으니까 빛이 가다가 공기에 부딪히고 튕겨나가서 적어지니까 좀 약해지는 것 뿐이죠. 됐습니까? 그런 게 있다라고 기본적으로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실제로 중요한 건 요거 시험에 나올 거나 그러진 않아. 그런 게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제 보시면 진동 방향에 따른 파동의 분류라고 되실 겁니다. 보이세요? 자, 집중하셔요. 이제 뭐 있습니까? 진동 방향을 볼 겁니다. 진동 방향. 파가 진행할 때와 진동할 때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보면 무엇입니까? 파의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첫 번째 뭐가 있냐? 종파라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종파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거냐? 파의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나란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파가 이렇게 진행한다면 진동은 이렇게 왔다 갔다. 봐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방금 얘기했던 뭐야? 종파. 됐습니까? 종파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되냐? 그림을 그리면 용수철로 한다면 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듬성듬성 있는 데도 있고요. 이렇게 촘촘해지는 데도 있고요. 듬성듬성 있는 데도 있고요. 촘촘해지는 데도 있고요. 듬성듬성한 데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걸 보고 뭐야? 빽빽하지 않죠? 네. 그래서 이걸 보고 소한 곳이라고 불러. 그럼 여기 좀 빽빽하죠? 그래서 밀한 곳이라고 불러. 됐죠? 또 하나 갑니다.
밀한 곳부터 밀한 곳까지의 거리를 파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밀한 곳에서 밀한 곳까지를 파장이라 부르고요. 그건 소한 곳부터 소한 곳까지를 파장이라 부르겠죠. 됐습니까? 네.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 뭐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음파가 그래요. 음파. 근데 실제로 음파를 표현할 때는 뭐로 표현하냐? 횡파로 표현해요. 종파로 표현하려고. 종파지만 횡파로 표현합니다. 됐습니까? 네. 종파지만 횡파로 바꿔서 변환시켜서 표현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종파는 앞으로 안 쓸 거야 이제. 이런 게 있어야 정도 보시고 넘어가시면 된다고요. 일단 두 번째 지진파의 P파 이게 뭡니까? 이게 종파라고 얘기를 해요. 됐습니까? 그럼 얘는 빠를까 느릴까? 진행 속도가 좀 빨라요. 됐습니까? 네. 자 이게 누구니? 방금 얘기했던 종파라고 하고요. 두 번째 횡파 갑니다. 횡파가 중요한 거죠. 횡파는 미안합니다. 이거 하나 안 빼졌습니다. 종파는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를까요? 소밀파라고도 해요. 소밀파. 즉 수원곡과 밀한 부분이 반복된다는 소밀파라고도 합니다. 됐죠? 횡파는요. 파의 진행 방향과 진동이 서로 뭐야? 수직이다라고 해요. 수직이다. 수직으로 형성됩니다. 파의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이렇게 돌아요. 됐습니까? 그럼 다시 말하면 그래프를 그리면 얘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게 뭐야? 이게 횡파예요. 횡파를 보시고요. 얘가 뭐야? 높은 데가 있죠. 네. 낮은 데가 있죠. 네. 그래서 얘는 뭐라고 부르니? 고적파라고도 해요.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고적파라고도 해요. 그럼 파가 진행이 이렇게 갈 거면 얘가 진동하는 건 위아래로 진동을 해버리죠. 네. 이게 뭐야? 방금 얘기했던 진동 방향이라고 불러요. 그럼 예를 들어 뭐 있습니까? 얘가 S파가 있을 거고 지진파에 S파가 있을 것이고 뭐 있습니까? 전자기파 이런 것들 빛 같은 경우 이것들은 빛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다 뭐야? 이게 횡파라고 불러요. 됐습니까? 자 기억하시고요. 분필 다 써서 미안해 분필 다 써서 내가 얘기했어야 했는데 미안해. 분필을 깎아서 쓰냐고? 아니 쓰다 보면 깎아지는 거죠. 그 다음 뭐 있습니까? 보시면 자 64쪽 밑에 갑니다. 횡파, 종파 설명했죠? 네. 그리고 밑에 가면 파동의 표시이실 건데 파동의 기본 요소는 마루와 골이라는 게 있어요. 제일 높은 데가 뭐야? 마루라고 얘기를 하고요. 제일 낮은 데를 골이라고 부르죠. 자 이제 다시 한번 옆에다 그릴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릴게요. 대략적으로 그릴게요. 그럼 여기서 제일 높은 데가 뭡니까? 마루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가 뭘까요? 골이라고 부릅니다. 됐어요? 그럼 여기서 X축은 여기가 거리라고 주로 얘기할 거고요. 그럼 여기를 위치 혹은 변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서 잘 보세요. 나가야 된다. 여기서 요 간격이 있을 거예요. 이 간격을 뭐라 부르니? 이걸 보고 진폭이라고 불러요. 진폭. 그래서 진폭이라고 A라고 합니다. 됐어요? 다시 한번 이게 뭐라고? 진폭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진폭이 곧 의미하는 게 뭐냐? 에너지가 진폭이에요. 진폭이 에너지야. 다시 말하면 얘들아 파도가 쳐올 거야. 네. 바닷가를 내가 놀러 갔는데 파도가 치고 있네? 파도가 잔잔하네요. 그럼 파고가 높대 낮대? 맞아요. 낮죠. 그럼 진폭이 낮은 거예요. 네. 바람이 세게 불거나 막 그러면 파도가 되게 높죠. 네. 그럼 어떤 게 위험해요? 파도가 높을 때, 파고가 높을 때가 위험하지. 그때 네. 에너지가 더 크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일단 또 하나 갑니다. 일단 여기서 같은 경우 보면 여기도 마루부터 마루까지를 이제 볼 건데 마루부터 이 마루까지의 거리가 파장이라 불러요. 람다라고 읽어줍니다. 됐어요? 파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파장은 누구부터 누구까지야? 마루부터 마루까지 거리, 골부터 골까지의 거리, 중심부터 중심까지 거리예요. 나봐라. 얘가 어떻게 돼? 한번 올라갔다 내려왔다 내려왔다 올라가지. 네. 이러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 내려오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올라가고 두 번씩이죠.
그러니까 마루부터 마루까지, 골부터 골까지, 중심부터 중심까지가 파장이라 부릅니다. 됐죠? 네. 그럼 65쪽이 있을 건데 파장은 뭘 얘기하니? 파동이 한 주기 동안 이동한 거리라고 얘기를 해요. 파동이 한 주기 동안 이동한 거리를 보고 뭐라 불러? 파장이라고 부른다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파장이 곧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파동의 속력을 의미합니다. 속력을. 그러니까 파장이 길다라는 얘기는 파동이 빠르다는 얘기고요. 파장이 짧다는 얘기는 파동이 그만큼 느리게 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기억하시고 또 하나 더 주기라는 말이 나요. 주기. 주기는 뭘까요? 매질의 한 점이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이걸 보고 주기라고 부르죠. 주기는 t라고 해요. 그다음에 진동 약자는 t라고 하고 단위는 뭐 씁니까? 1초, 2초, 세크의 단위를 씁니다. 그다음에 진동수라는 말이 있어요. 진동수. 진동수가 뭘까요? 1초에 몇 번 진동하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진동수는 우리가 F라고 약자를 쓰고요. 단위는 헤르츠라는 단위를 씁니다. 또 하나 기억하세요. 이거 보세요. 잘 봐. 누구야? 진동수는 주기분의 1이고요. 주기는 진동수분의 1입니다. 기억하셔요? 됐습니까? 기억하셔요? 됐습니까? 그 거기 나와 있는 것부터 65쪽에 맨 위에 보면 파장, 진폭, 주기 설명 다 했죠. 진동수까지 다 설명했죠. 근데 밑에 보면 뭐 있습니까? 그래프 같은 건 좀 이따 보실 거고요. 주기와 진동수는 줄 좀 쳐놔주세요. 파동을 발생시키는 타원에게 결정됩니다. 즉 매질이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다. 줄 쳐놔주세요. 다시 한번 얘기할 거야. 뭐야? 매질이 달라져도 진동수 변해 안 변해? 진동수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도 안 변한다? 주기도 안 변한다. 다시 말하면 거기다가 밑에다 좀 더 쓸 겁니다. 뭐라고 쓸 거냐면요. 매질에 따라 뭐가 달라지니? 파동의 속력이 달라집니다. 됐습니까? 매질에 따라 파동의 속력이 달라집니다. 됐어요? 파동의 속력은 매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잘 보세요. 예를 들면 봐봐. 지금 현재 속력은 우리가 어떻게 구할 거야? 불러봐. 어떻게 구해? 시간분의 거리죠. 네. 맞습니까? 근데 파동에서 시간이 뭐였습니까? 주기죠. 그러면 거리는 뭐였습니까? 파장이죠. 그래서 T분의 람다라고 하는 속력이 나옵니다. 됐어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기서 T분의 람다라고 하는 속력을 구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근데 T분의 1은 어디서 봤어요? T분의 1은? T분의 1 어디서 봤어요? 진동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니까 얘는 F 람다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F 람다 중에서 잘 보십니다. 얘가 변해요? 안 변해요? 일정하죠. 됐어요? 그럼 당연히 누구는 속력과 파장은 비례 관계예요. 만약에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속력이 빨라지면 파장은 커져요. 속력이 작아지면 파장은 낮아지죠. 예를 들어 이렇게 갑니다. 자, 일단 여기서 사람들이 5명이 갑니다. 근데 아주 그냥 평탄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간격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해요. 안 변하겠죠. 가다가 다른 곳을 갑니다. 아주 울퉁불퉁한 곳을 갑니다. 그럼 빨리 갈까요? 천천히 갈까요? 천천히 가겠죠. 그럼 얘가 빠르고 얘가 느린 거죠. 네. 그럼 여기는 어떻습니까? 사람 사이의 간격이 좁아져요, 넓어져요? 맞아요. 좁아지겠죠. 네. 그럼 사람 사이 간격이 곧 의미하는 게 뭐예요? 파장이에요, 파장. 파장이 여기서 이만큼 돼. 여기서 어떻게 돼? 더 가까워지죠. 그럼 다시 말하면 속력이 느려지면 파장이 어떻게 된다? 파장이 어떻게 된다? 좁아진다. 그러니까 파장과 진동, 속력은 어떻게 됩니까? 파장과 속력은 비례 관계예요. 파장이 커졌다란 말은 빨라졌다는 뜻이고요. 파장이 느려졌다, 좁아졌다는 얘기는 느려졌다의 뜻인 거예요. 이해돼? 네.
기억하셔요. 자,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또 하나 갑니다. 밑에 보시면 자, 그래프 바로 밑에 보면 뭐있습니까? 파동의 파장, 진동수, 전파, 속력과의 관계라고 했는데 배질이 변해도 진동수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럼 진동수를 결정해 주는 건 파동을 발생시켰던 곳에서 결정시켜 주는 거야. 걔가 달라지지 않으면 내가 만드는 걸 바꾸지 않는 한 뭐가 안 바뀌어요? 진동수는 무조건 바뀌지 않습니다. 됐죠? 두 번째 갑니다. 뭐 있습니까? 전파 속력이 빠른 매질에서 파장이 길어지고 느린 매질에서 파장이 짧아진다. 요거 설명드렸죠? 좀 전에 근데 내가 뭘 했어요? 여기서? 뭘 했니? 파장은 한 주기 동안 이동한 거리지. 그러면 한 주기 동안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야. 그럼 시간분의 거리가 된다는 얘기라고. 곧 파장이 의미하는 게 뭘 뜻한다고? 속력을 뜻한다고. 됐죠? 그 정도 기억하시고요. 자, 밑에 가면 두 번째. 줄에 생긴 파동의 속력이야. 줄에 생긴 파동의 속력. 줄이 가늘수록 팽팽할수록 빠르다라고 그랬는데 내가 줄을 흔들 거야. 근데 묶어놓을 때 어떻게 묶어놨냐면 얇은 줄과 두꺼운 줄을 묶어놨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될 거냐? 줄이 가다가 묶어놓은 데서 이렇게 돼요. 무슨 소리일까? 얘가 얇은 줄이고요. 얘가 굵은 줄이에요. 얇은 줄, 굵은 줄 봤을 때 얇은 줄은 파장이 이만큼이지. 맞아요? 근데 굵은 줄은 파장이 요만큼이 돼요. 훨씬 길어져요? 짧아져요? 짧아졌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느린 곳은 굵은 줄이 느린 거야. 됐습니까? 두 번째, 여기서 물결파의 속력입니다. 어떻게 된대? 물이 깊을수록 빠르고 얕을수록 느린 겁니다. 됐어요? 한강에 빠지면 살까요? 죽을까요? 살아요. 죽어요. 왜 죽어요? 죽을려 뛰어들어서. 죽으려고 뛰어든 사람들이겠지만 들어가면 살고 싶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보세요. 못 나와요. 들어갔죠. 들어갔죠. 네. 한강에서 가운데 빠집니다. 근데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밑에가 속도가 되게 빨라요. 겉으로 봤을 땐 되게 천천히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안쪽은 되게 빨라요. 그래서 어떻게 얘가 이렇게 가요. 그럼 다시 말하면 물속에 잠겨있는 시간이 되게 길다는 얘기예요. 그 와중에 숨을 못 쉬니까 물 먹고 죽는 거예요. 숨을 참으면 된다고요? 숨을 어떻게 참아요? 못 참죠. 그러니까 되게 시간이 길다는 얘기니까 거리가 되게 멀잖아요. 거리가 멀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오래 걸린다는 얘기. 어? 뭐라고? 그래서 어떻게 떨어져요? 네가 떨어질 때 다이빙 하는 거 다이빙 해도 실제로 떨어지는 건 요것밖에 안 되겠죠. 이렇게 올라오고. 그렇게 못 온다니까요. 즉 다시 말하면 속도가 네가 올라올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헤쳐서 나갈 수 있을 정도의 속도는 아니라니까요.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물에 빠지면 죽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한강에 예를 들면 뭐 모의고사를 봤는데 모의고사 그래서 어떻게 돼? 한강물 그런 비극이요. 왜 그럽니까? 왜 빠집니까? 그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분 내지 마시고 잘못하면 뭐야? 거기서 물을 마시게 되면 아주 더러운 걸 먹습니다. 물이 황토색이죠. 그다음에 모래 같은 거 되게 많고요. 드시는 거 아닙니다. 정제를 한 거죠. 자, 아무튼 간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네. 자, 밑에 보시면 물의 깊이가 깊을수록 빠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요거는 어떤 걸로 주로 얘기할 거냐? 수조가 이렇게 있어요, 얘들아. 수조가 있으면 수조 안에다가 뭘 넣을 거냐? 이렇게 유리 판때기를 놔요. 얘들아, 물이 이렇게 올 거야. 어? 네. 그럼 물이 오다 보면 여기서 유리 판때기 있는 쪽은 깊어진 거야, 얕아진 거야? 얕아진 거야, 유리 판때기 있으면. 그래서 얕아졌으니까 여기서부터 내의 속력과 깊은 데의 속력과 유리판이 있는 속력이 좀 달라져요. 네. 그래서 이게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굴절이라는 현상을 지금 배울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밑에 가면 이제 자, 소리의 속력입니다. 소리의 속력 어떨 때 제일 빠를까요? 고체, 액체, 기체 중에 누가 제일 빠를까요? 고체가 제일 빨라요. 진공에는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그다음에 온도가 높을수록 빨라요. 네. 왜냐면 진동이 전달돼서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온도가 높을수록 빠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거기다 하나만 적읍시다. 소리의 3요소라는 것도 있어요. 소리의 3요소. 뭐뭐 있을까요? 네. 소리의 높이가 있어요. 됐어요? 소리의 세기가 있고요. 맵시가 있죠. 높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야?
진동수와 관련돼 있습니다. 진동수. 그러니까 높은 소리, 낮은 소리들 얘기를 해요. 됐습니까? 됐습니까? 네. 임동혁. 저 목소리하고요. 조술. 저 목소리요. 누가 높은 소리예요? 모르겠어요. 동혁이 낮은 소리죠. 여자 목소리가 높은 소리고 되고 남자 목소리가 낮은 소리가 되는 일반적으로. 됐어요? 근데 세기는 뭐가 됩니까? 세기는 진폭과 관련돼요. 진폭. 진동수는 헤르츠 단위를 쓰는 거죠. 여자 목소리가 진동수가 높아요. 그러니까 헤르츠가 큰 겁니다. 그런데 남자 목소리는 낮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진동수가 작은 겁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말을 하는 거 큰 소리야, 작은 소리야? 작은 소리죠. 지금 목소리 작게 했는데 작은 소리잖아. 내가 하는 거야. 데시벨이라고 얘기해. 뭐라고 한다고? 데시벨이라고 해요. dB. 스몰 뒤에 라지 B. 됐어요? dB라고 해서 몇 데시벨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집회를 한다라고 했을 때 집회에서 소음 제한이 있어요. 근데 밤의 소음 제한의 크기가 더 작을까요? 낮의 소음 제한 크기가 작을까요? 밤의 소음 크기가 훨씬 더 작아요. 그러니까 밤에는 소리가 좀 모이거든요. 그래서 누구야? 밤에 더 제한 소리가 더 작습니다. 됐습니까? 기억하시고요. 자 밑에 보시면 무엇입니까? 하중 점퍼 원리. 웹시 아니구나. 지금 현재 어딥니까? 잘 보세요. 웹시 있습니다. 여기 임동혁이 노래를 부릅니다. 고동혁이 노래를 부릅니다. 똑같이 들릴까요? 다르게 들릴까요? 당연히 다르게 들리겠죠. 왜? 다시 말하면 똑같은 노래를 부른다, 똑같은 음으로 부른다 하더라도 쟤네들의 목소리의 맵시가 다르죠. 그러니까 뭐가 다르게 들릴 겁니다. 그러니까 파의 형태, 파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보시는 게 누구야? 여기는 파동이라고 얘기했는데 아직 끝난 거 아니라 파동 할 거 되게 많습니다. 됐어요? 되게 많아요. 됐어요? 자 이제 갑니다. 요거 다 지울 거고요. 싹 지울 겁니다. 싹 지울 거예요. 지울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좀 전에 내가 파장이 뭐랬어? 파장이 뭐랬습니까? 마루사인데 매질이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걸리는 거리라고 했죠. 이동하는 거리라고 했었죠. 맞아요? 다시 한번 얘기해. 파장은 뭐랬어? 한 번 진동하는데 가는 거리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제 그림이다. 잘 보셔요. 자. 자, 이 상태까지 보실 거예요. 여기가 주기가 4초라고 합시다. 자, 여기서 나보자. 종 하나 놔봐라. 여기서 한번 봅시다. 여기서 요 별표가 어떻게 하면 진동하는 거야? 얘가 중심까지 왔다가 골까지 갔다가 다시 중심까지 왔다가 다시 마루까지 오면 한 번 진동한 거죠. 네. 근데 이게 토탈 4초 걸렸대요. 그러면 여기 중심까지 가는데 몇 초 걸릴까요? 1초 걸리겠고 내려가는데 1초 걸리고 올라오는데 그 다음 이렇게 되겠죠. 그럼 네 가지 경우로 보는 겁니다. 자 처음에서 1초 정도가 지났습니다. 1초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부분 내려가죠. 여기는 어떻게 돼요? 올라갈 것이고 얘가 내려오고 얘가 올라가겠죠. 맞아요? 그럼 다시 말하면 파동이 지금 현재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이 볼록 올라와 있는 부분은 어디로 가? 이동해 가겠죠. 그럼 어디로 갈 거냐?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겠습니다. 됐습니까? 이 별이 어디? 여기까지 갑니다. 즉 다시 말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4분의 1 주기 동안, 즉 1초 동안 요만큼 간 거예요. 됐습니까? 네. 또 갑니다. 두 번째 갑니다. 어떻게 갈 거냐? 이제 1초가 또 지났습니다. 그럼 2초가 지난 거죠? 네. 그럼 여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까지 가야죠. 얘는 여기까지 가야 되고요. 맞습니까? 여기까지 내려가야 되고요. 올라가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가 이렇게 돼야 되겠죠. 얘가 좀 삐뚤어지긴 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와야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럼 세 번째 갑니다. 3주기 동안 갑니다. 3주기 동안. 3주 동안 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게 됩니까? 네. 이게 3초까지 갑니다. 4초가 되면 어떻습니까? 다시 여기까지 가겠죠. 그럼 다시 말하면 한 파장 동안 한 번 진동하는데 뭐가 있습니까?
한 파장 람다만큼 이동해 갔죠.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긴 뭐였습니까? 이거는 시간 동안 얼마큼 거리를 간 거니까 결국에는 이 거리가 의미하는 게 그 속도를 의미한다고. 됐습니까? 이해돼요? 자, 그 정도 하나 보시고 하나 더 갑니다. 잘 보세요. 자, 파동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여기를 P라고 생각하시고 여기를 Q라고 생각합니다. 파동이 오른쪽으로 진행됩니다. 네. 그럼 여기서 위상이란 말이 나올 거예요. 위상. 위상이란 말은 뭐냐? 위상이란 말은 파동의 위치와 운동 방향을 뜻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위상이 같다라는 말은 뭐가 똑같다는 얘기일까요? 위치와 그다음에 운동 방향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위상 같은 건 마루와 마루, 골과 골이 같은 거예요. 네. 위상이 반대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걸 얘기할까요? 마루. 마루와 골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누가 됩니까? P하고 Q도 달라요. 위상이 같은 게 아닙니다. 위치는 똑같지. 네. 근데 방향이 같아야 달라요. 얘가 이동하면 잘 봐. 파동이 이렇게 가죠. 네. 그럼 얘는 어떻게 위로 올라가야 되면 밑으로 내려가야 되죠.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돼? 달라요. 운동 방향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거 위상이 같은 게 아니라 위상이 달라요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이해됩니까? 또 하나 갑니다. 잘 봐. 이제 파동의 그러니까 방향을 찾는 거야. 지금 현재 우리가 뭐야?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라고 지금 다 얘기를 했지. 네. 근데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니네가 찾아야 되는 문제들도 나와. 어떻게 나올 거냐 보십니다. 지워도 되죠? 네. 우리가 지금 현재 볼 때 뭐냐면 첫 번째 파동이 있어요. P점이라고 할 겁니다. 네. P점이라고 보면 이 P점을 이 가고요. 나는 P의 이 지점부터의 이동을 보는 거예요. 됐습니까? 다시 말하면 니네가 오른쪽으로 파동이 가는지 왼쪽으로 가는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된대요. 이렇게. 무슨 소리일까요? 이 점은 P점은 앞으로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 여기가 시간이에요. 그럼 얘가 어떻게 돼? P점이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죠. 네. 올라갔다 내려온다는 얘기는 이 지점이 올라갔다가 그 다음 다시 내려오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네. 그럼 잘 봐. 만약에 잘 봐. 이렇게 간다.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간다면 아주 작은 시간만 이동시킵시다. 이렇게. 됐어요?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가 올라가야 되지. 네. 근데 만약에 지금 현재 이게 만약 왼쪽으로 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내려가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얘 내려가야 되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럼 잘 봐. 어떻게 했어? 올라갔어, 내려갔어. 올라갔어. 올라갔다라는 얘기 뭐야?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게 밑으로 내려갔으면 어떻게 됩니까? 왼쪽으로 갔어야 되는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일단 봐봐. 마지막 한 번만 요거 하고 쉴 겁니다. 요거 하고 쉴 겁니다. 잘 보셔요. 힘들겠지만 한 번만 더 보십니다. 자, 마루에서 골 방향의 매질들은요. 그러니까 잘 봐. 마루에서 골 방향의 매질들은 파동의 진행 방향에서 마루에서 골 방향은 위로 진동합니다. 위로 가요. 그다음에 골에서 마루 진동하는 것들은 아래로 진동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이게 오른쪽으로 간다 생각합시다. 마루부터 골까지의 이 지점들은 이 흰색의 지점들은 위로 갔어요, 아래 갔어요? 위로 가요. 그럼 마루부터 골로 가는 거죠. 마루를 거쳐 골로 가는 거잖아요. 오른쪽 가는 거니까. 네. 맞아요? 그럼 얘는 뭐야?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야? 네. 맞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게 왼쪽으로 가는 건 어떻게 됩니까? 다 내려갔죠. 내려갔다는 얘기는 어떻게 됩니까? 골에서 마루로 가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는 방향이야,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이야. 왼쪽으로 가요. 왼쪽으로 가는 방향이 골에서 마루로 가는 방향이지. 네. 이거 헷갈리면 이거 안 보셔도 돼요. 근데 어떻게 보시는 게 뭐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디로 이동되는지 아주 조금만 살짝만 이동시키는 게 제일 좋아요. 됐습니까? 네. 잠깐 쉬었다 갑니다. 거기 잠깐 멈춰주세요. 꺼주세요. 꺼주세요.